네, 양대 시장 플러스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주들에서 일부 힘을 써주고 있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요.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더 집중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변곡인 분위기를 맞이한 쪽도 보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전에 우리 브리핑 시간에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외국인이 매도 빼고 있는 쪽에 다양한 섹터들이 돋보이는데 그 속에서 유한, 양행, 그리고 HLB까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연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기관 또한 그간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리가캠 바이오도 현재 매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알테오젠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어떤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반백신주의자다라는 별명이 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분이 여러분 진짜 백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RFK. 근데 정태근 이사님. 네. 앞으로 바이오 쪽 규제가 더해질 거다라는 노이즈 바람이 미국에서 시작했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동안 기술 이전 모멘텀 있었던 쪽에서 다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좀 덧붙여 보게 되자면은 일단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7, 8, 9, 10 미국 대선 수혜련에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고 제가 제약 바이오가 아닌 바이오라고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전후에서 1차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공교롭게도 바이오에서 조선이나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넘어간 것 같고 그러면서 알테오젠 이런 종목 일부 종목들에도 잘 버텼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매도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어쨌든 방금 이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이 지명이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머크사라든지 이런 대형 제약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주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쪽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쪽이 같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브리핑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은 기술 이전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인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들이 아시겠지만 빅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머크사 알테오젠이 그런 대표적인 회사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지명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심을 꺾을 만한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펀더멘탈적으로 바뀐 건 없지만은 우리가 결국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더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이 지명이 되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연유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추가 상승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참 아쉽게도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가서 어떤 돌파구가 나온지를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적어도 만약에 빅파마를 제재하게 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육성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그와 연관돼 가지고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었던 우리 잘 알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바이러스 같은 종목들은 네. 반상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서 점차 이제 전체적으로 그 영향력이 퍼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었다라고 판단될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단 바이오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라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절반 매도 아니면 전량 매도. 네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한번 트렌드를 한번 보자고요. 예.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어쨌든 반도체가 계속 이끌어 왔었고 그러면서 5월 달, 6월 달 넘어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전력 설비가 강세를 보였다가 7, 8, 9, 10 바이오 쪽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이나 또 새로운 수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그리고 이런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는 지금 경고등을 좀 켜주셨습니다.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는 싶긴 한데 일단은 피하고 보자. 왜냐하면 노이즈가
미국에서부터 불었고 투심이 완전히 지금은 찬물이 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로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금리 인하 쪽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쪽도 있었는데 뭐 사실상 지금 그것보다 더 크게 제약바이오를 주름 잡는 쪽은 지명 인사였던 것으로 보여지니까 아예 그냥 업종을 변경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순매도단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나타나요. 외국인도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가 뭐 사실상 오늘 뭐 담고 있는 쪽도 있었지만 외국인 전체를 보면 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IM증권에서 삼성전자는 좀 더 확인하고 보자라는 분석을 좀 내놓았더라고요. 이 얘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연속성을 확인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본원 경쟁력 회복을 확인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매수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근데 오늘 급등주처럼 움직였잖아요. 이미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차익을 할까요? 밑에서 샀다면은 차익 실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아직 그 6만 원까지도 좀 남았고 7만 원 선 터치하는 것도 좀 힘들다고 아직은 보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어쨌든 메모리 시황이 좋아지든 아니면 파운드리에서 수율 개선이 나오든 어떤 모멘텀, 그리고 추가 업사이드가 가능하려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자사주 매입한 게 대략 시가총액의 한 3% 정도? 원래 시장이 합리적이라면은 한 3% 정도 오르는 게 맞는 건데 뭐 그동안 과도하게 빠진 걸 감안해서 좀 더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에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상 가려면은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일단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악재가 충분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그 재료의 뭐 성질 이거 대비해서는 되게 크게 세게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모멘텀 본업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시장에서 환호를 하긴 했는데 뭐 단위도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한 3% 정도? 그쵸. 그러면은 원래 시장이 합리적이라면은 3% 정도 오르고 네. 오르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동안 많이 반영돼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근데 워낙 싸졌잖아요. 워낙 많이 빠졌었고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거 정도는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좀 더 올라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단을 한 6만 원 쪽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있네요. 이거 돌파까지 하려면 본업을 또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는데 자 정태근 이사님 지금 삼성그룹주도 일제히 좀 환호를 네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10조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같이 효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뭐 밸류업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이 들어가는 쪽도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저가 탈출할 거야. 이런 심리 또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간 순매수 보니까요. 앞자리에 삼성 들어가는 종목이 생명, 물산, SDI, SDS, 화재까지 보여줘서요. 이게 그 10조의 영향력으로 보세요? 그렇게 봐야죠. 오늘은 그냥 삼성그룹주 쪽으로 그냥 쏠리면서 예. 나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유통주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네. 이건 이미 뉴스 나와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 때문에 오늘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자사주 매입은 효과는 단기에 끝이 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과거 사례에 떠나서 예. 자사주 매입을 어쨌든 1조 단위로 딱 끊어놨잖아요. 네. 무제한 매입하겠다. 이러면 얘기가 더 달라져요. 무제한. 무제한. 근데 그게 아니라 딱 1조로 끊었잖아요. 네. 물론 1조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도 일단은 제한적이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삼성전자도 자사주 취득 효과가 네. 소각 효과가 끝이 날 거라고 봐요. 끝이 날 거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2차 아이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강한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금산법 때문에 보유 지분의 퍼센티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매각 대금에 대해서 분명히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를 공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생명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삼성전자는 제한적으로 끝이 나겠지만 예. 이제 연말도 다가오게 되고 뭐 배당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향후 넥스트를 네네. 본다면 그리고 화재나 생명.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예. 오늘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져요. 맞아요.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그래도 한 1%는 그래도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빠지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칩스업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효과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목요일 끝이 나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조금 이제 좋은 뉴스는 아닌데 그 발열?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네. 중국 매출이 급감을 했어요. 급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겨울은 내년 온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겨울은 근데- 또 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걸 이게 제가 왜 짚어보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뭐 고점이 왔다 더 간다, 고점이 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 자체가 어찌 보면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그러니까 반도체를 흔들리게 할 수밖에 없는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도 자사주 취득, 자사주 소각 효과가 끝이 나게 된다라면 여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제자리는 찾아왔고 네.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요, 정태근 네네. 이사님.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단에 있지만 네네. 자사주 얘기 나오면서 지금 시장과 반대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것도 단기적인 거다라고 보세요? 셀트리온에 들어오는 이 수급도? 자사주 소각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스갯소리가 진짜 아니고 무제한이 아닌 이상은 네. 제한적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과거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자사주 매매했던 기업들 주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미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주가 계속 가더라고요. 네. 계속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제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인 부분은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계적인 부분이나 확률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이 끝이 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될 거라 보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삼성전자가 2015년, 2017년 사례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자사주 네. 소각으로 해서 계속 가거나 계속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실적에 따라서 엇갈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자사주 소각은 뭐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 상승을 이끌어간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소각이 아닌 매입으로 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있는 하나만 거죠? 짧게 예, 말씀드리면은 셀트리온은 예. 그 지배구조 문제 있잖아요. 예, 가업승계. 그 이슈가 나와야 주가 갈 거예요. 지금은 뭐 미국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규제나 이런 걸로 주가는 안 간다 봐요. 더 기다리는 모멘텀이 있네요. 셀트리온 단에. 다시 그럼 SK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갈게요. 사실상 너무 지치고 지칠 수 있는 반도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에게는 병곡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이 주가에서는 어떤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일단 21일 날 예.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네. 발표할 때 그때 언급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또 지연이 나온다면은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하이닉스 또한 밸류 부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큰 조정이 나올 거로 생각하진 않고요. 오늘 좀 빠지는 거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자사주 이슈 거기에다가 블랙엘 지연 가능성에 따른 삼성전자의 그 기회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베팅하는 롱숏 좀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 주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우세해 보일 것으로 생각되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반도체 시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실적 나와 보고 나서 방향성 정하자로 정리해도 괜찮아요? SK 네. 하이닉스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HBM 밸류체인 쪽도 많이 여러분 뺐잖아요. 정태근 이사님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블랙을 관련해서 노이즈도 있었지만 발열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에 또 X를 키우기 위해서
여타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렇게 되면 많이 올랐었던 쪽이 반도체 업체들이잖아요. 엔비디아도 네네. 있고 그런 시각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건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일 텐데 네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의 좋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면 그동안 무거웠던 삼전,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이냐 아니면 또 그래도 올릴 때는 확실히 올라주고 내릴 때도 확실히 내려주는 소부장단이냐 같이 복합해서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전망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반도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공약 중에서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그래가지고 네. 정부의 규제가 없이 민간 기업들이 어떤 AI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AI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그 연결되는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율주행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AI 산업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조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도 드려야 또 반대로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뭐 칩스법 플러스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반영되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그냥 반도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겠구나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로 봐지고 그리고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테크닉도 13% 하락을 하고 파크 시스템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국 규제 이런 것들 ASML에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까지 현재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소부장 쪽은 올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뭐 반도체는 보지 마시고 내년에 넘어가서 방금 말씀드린 혹시라도 AI 맨해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일단 다시 이제 AI라든지 그와 플러스 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조명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반도체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소부장 쪽은요. 소부장 쪽은 네네. 네, 반도체는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겠네요. 그러면 예, 외국인 순매수다네요. 그럼 이쪽은 재밌는 영역이 될 수 있을까요? 포스코 홀딩스 현재 9위에 올라와 있네요. 신 부장님. 지금 전 정말 궁금한 게 2차 전지주가 매력적이에요? 아니면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이 더 매력적일까? 이게 섹터가 이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그동안 좋을 것이다 말도 많고 아닐 것이다 말도 많았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오히려 강한 쪽은 다른 쪽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확정과 함께 2차 전지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인지 위기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싶어요. 근데 오늘은 또 가잖아요? 일단 전기차 보조금이 없다면은 판매량의 직격탄이기 때문에 네. 악재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주가에 좀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죠. 선반영 됐다 정도로 선반영.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정권 이후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엄청 컸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급락세로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많이 올랐던 바이오 쪽 조정이 나오면서 그 수급도 일정 부분 좀 2차 전지에 좀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자율주행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기차, 뭐 전동차 이런 데야 투자는 보조금 이슈에 이제 부담은 훨씬 더 커지긴 했는데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랑 뭐 전기차에서 구현하는 것이랑 그거에 대한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완성차 업체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전기차 쪽을 안 볼 수 없다. 배터리 쪽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파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살아남는 플레이어에게는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배터리 쪽은 그렇게 큰 비중은 좀 힘들고요. 노이즈가 많으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작은 비중 정도 담고 꾸준히 좀 체크하면서 기회가 올 때 조금씩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라면 뭔가의 악재에 흔들려서 좀 주가가 빠질 때 그래도 나는 모아간다의 관점으로 대신 비중은 조금 소액으로 네, 이렇게요. 소액으로.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지라 1월 20일 이후에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예, 지금은 조금씩 출렁일 때마다 기회로서 일단은 바라보는 포지션 잡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전기차 보조금 줘도 상관없다라고 네네. 한 이유를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보다는 로봇주로서 로봇 택시로서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도 가장 먼저 규제 완화할 곳이 그쪽이다라고 네네.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럼 이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더 크게 진입해야 되는 관점이 아닐까 상상력을 자극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동의해요. 오, 어째 보면 머스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예. 들어요. 일단 우리가 2차 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2차 전지가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수요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전기차에서는 충분히 2차 전지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사용처가 더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기분이 좋은 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주선이라든지 휴머드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배터리를 공급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잡았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오늘 이제 아시겠지만 그 베어 로보틱스인가요? 이름 회사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새로 공급한 그 자율주행 로봇 기업 그 배터리 공급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문제만 나오면 돼요. 이 얘기만 나오면 돼요. 사용처 확대, 전기차 제한된 게 아니라 우주선 쪽으로 그리고 로봇 쪽으로 사용처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수요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풀어주고 있느냐? 테슬라가 풀어주고 있잖아요. 2차 전지 뭐 전기차 쪽은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스페이스X 공급 얘기 나왔고 앞으로 휴머노드 로봇 얘기 나오게 되면은 그쪽도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네. 거죠.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뭐 2차 전지는 그게 낙수효과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보조금 줘도 상관없다. 우리는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선도 할 거고 스페이스X 사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스타링크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또 로봇 사업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먹거리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전기차가 주력이긴 하지만은 먹거리가 많아졌고 캐시카우 될 부분들이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테슬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걱정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시장을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테슬라는 그런 자신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동차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자율주행의 자율스윙이라고 하고 로봇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 현대차도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율주행 기술. 요거 때문에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자율주행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그 직접적으로 로봇에 대한 어떤 자율주행 기능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과 자율수행 기능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도 일단은 뭐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다, 레이다, 소프트웨어 등등등 갈래가 많은데 네네. 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쪽은 그냥 테마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은 왜냐하면은 테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하고 우주항공하고 로봇 많은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테마가 아니고 산업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돈 버냐, 그죠? 그래서 결국 캐시카우가 될 것이냐 네. 그 관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하고 자율주행하고 비교해봤을 때 물론 자율주행에서 돈을 못 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캐시카우 측면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자율주행보다는 조선 쪽이 더 클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주력이 되고 우주항공이 주력이 되고 그 아래 따른 로봇이라든지 양자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비중 관리를 캐시 더 벌어들이는 수익의 양에 네네. 따라서 나도 포트를 한번 구성해 보자 아이디어 삼아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오늘 좀 지수 캐리 종목들이 좀 잘 가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쪽도 보시면 기아, 네이버, 현대차, 삼성, 화재 등등 보이고 있죠. KB금융도 보이고 금융지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밸류업 펀드 쪽에 뭐 2천억 투입 얘기가 또 나왔고, 근데 그러한 종목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저 시총, 지수 캐리 종목들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냥 한순간에 지나갈 수 있는 이슈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저점인 구간에서 튀어오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부장님?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 면에서도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죠. 배당 관련된 주들도 좀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이게 계속 지속되고 상향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더 좋을 거고 일회성적인 기업들은 좀 선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정부가 선정했던 밸류업 기업들 그리고 배당 높은 기업 위주로는 당분간 주가 퍼포먼스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수 동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싶긴 한데 여기서 전략들 잘 짚어주신 만큼 추가적인 움직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